안녕하세요. 헤어컬러 스킬업 완전 이해하기. 오늘은 연모제 모든 것에서 파트 4번 연모제의 색상과 레벨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페이지로 따지면 16페이지고요. 이게 다 이제 기본적인 염색의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라서 영상을 만들까 말까 하다가 초급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16페이지, 아마 17페이지, 그리고 18페이지까지 아마 오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오늘 1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모제의 기본 요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경력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진짜 초급자분들 또는 염색을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나시거나 막상 생각하면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은 내용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모제의 기본 요소,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있습니다. 1번 색상, 1차 색을 기본으로 색상의 비율을 설정에 따라 1차 색에서 4차 색상까지 만들어 표현할 수 있게끔 출시된다. 연모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1차 색에서 4차 색까지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색과 색이 만나서 혼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색과 3차 색 또는 1차 색과 3차 색이 혼합이 되면서 4차 색, 3차 색 이후로 모든 표현되는 색상을 다 4차 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색상이 굉장히 넓잖아요. 폭이. 그렇기 때문에 4차 색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만들면 숫자를 어떻게든 붙여서라도 색상을 계속 또 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출시를 하기보다는 미용사들이 알아서 좀 섞어서 혼합을 해서 만드는 기술이 더 좋죠. 그래서 1차 색에서 4차 색상까지 만들어 표현할 수 있게끔 출시된다. 그러니까 연모제는 색상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도, 사람마다의 이미지와 맞는 명도뿐만 아니라 개성을 중시하는 현 시대의 명도는 모발의 밝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명도라는 건 탈색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밝게 표백시키는, 그러니까 멜라닌을 탈색시키는 그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양인의 모발은 이제 K 차트로 명도를 비교해 보자면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좀 짙기 때문에 연모제로 밝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개인적으로 염색을 하면 조금만 밝게져도 굉장히 낯설거나 또는 엄청 만족을 하거나 또 조금 부족하거나 이게 여러가지 그 취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모발을 밝게 해주는 그 염색약의 효과입니다. 채도, 색상의 짙음과 선명함을 표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채도는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 문제보다는 색이 좀 짙다, 색이 옅다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채도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보라색이 있죠. 보라색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보라색보다 여기 색깔을 조금 더 같은 보라색인데 조금 짙게 했죠. 이럴 때는 채도가 옅다, 채도가 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연모제 표기 번호라고 써있는데, 연모제 회사마다 색상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명도를 먼저 표기할 수도 있으며 채도 및 2차 반사색을 추가로 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채도와 반사빛을 영문 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회사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표기된 연모제는 대부분 ICC 넘버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이 ICC 넘버는 인터내셔널 컬러 차트예요. 국제적으로 이 염색약 명도를 이제 정한 거예요. 염색약 그 색상을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 기본적인 색상, 명도는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색상은 대부분 영문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계 제품들, 그러니까 웰라, 로레알, 그리고 디비나, 그리고 카랄, 이런 연모제들은 대부분 숫자로 표기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 쪽 연모제 명도는 숫자로 표기되어 있고 그 색 자체 이름은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다음에 뭐 영문 알파벳으로 BC 또는 뭐 CB, 이렇게 뭐 R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RCC 넘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급 때는 이 넘버를 봤을 때, 이 염색약 넘버를 봤을 때 되게 골치가 아팠어요. 저거 어떻게 외우지? 근데 얘 외울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때는 그 염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한 선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염색약 차트만 보면 골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ICC 넘버라는 거 당연히 몰랐었고, 그냥 제가 익숙하게 쓴 넘버링들만 이렇게 연모제를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웰라 뭐 9.3, 13.3, 11.3 뭐 이렇게 이것들만 좀 기억을 하고 거의 대부분 기억을 못했고, 그때 2000년 초인데 신기하게 아모스에서 이제 그 명도는 숫자로 표현을 하지만 약 자체 이름을 영어 또는 한글로 표기를 했었어요. 모스그린 뭐 이런 약들이 있었어요. 한글로 써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ICC 넘버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은 그린과 애쉬, 그리고 2번은 바이올렛. 바이올렛인데 약간 차가운 바이올렛이에요. 레드에 가까운 레드 바이올렛이 아니고 그냥 블루 바이올렛. 그리고 3번 골드, 4번 쿠퍼, 그러니까 구리색, 5번 퍼플, 그러니까 완전 보라색인 거예요. 그리고 6번 레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회사는 여기 바이올렛 밑에 보면 2번이라고 되어 있죠. 2번에 바이올렛이 아니라 블루를 2번으로 표기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9.2 이러면은 명도 9번에 블루, 뭐 애쉬 이렇게 표현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는 9.12 블루 애쉬. 그래서 9.12라는 것은 9.12는 이제 애쉬와 블루 또는 애쉬와 바이올렛, 그래서 애쉬 바이올렛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1차 반사색, 2차 반사색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9.02 이런 넘버링이 있죠. 이런 넘버링이 뭐냐면 1차 반사색은 반사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 내추럴이고 2차 반사색이 바이올렛 또는 블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도 9번에 아주 옅은 블루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또 재밌는 하나 또 해볼게요. 9.25다. 그러면 이럴 때는 굉장히 진한 블루 바이올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9.26. 9.26은 뭐냐면 바이올렛과 레드가 혼합해서 레드 바이올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9.22 보라가 굉장히 굉장히 진한 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밌죠? 9.44도 있어요. 9.44는 완전히 진한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9.34 그러면 명도 9번에 레드 오렌지, 또는 9.66 진한 레드색, 또 그냥 9.6은 그냥 명도 9번에 레드. 좀 복잡하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9.2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도 9번에 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또 2번이 카키 계열이에요. 매트 계열. 그래서 9.2번 하면은 카키 매트, 그리고 9.3을 하면 명도 9번에 골드 브라운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9.03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추럴에 가까운 그냥 명도 9번의 연모제인데 옅은 골드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을 조금 그나마 좀 오렌지색을 조금 중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기억이 나는 게 9.45 하면은 이제 이 약은 제가 봤을 때 그때 이런 마호가니 색을 9.45로도 이렇게 4번, 5번으로 표현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막 머릿속이 깜깜해지네요. 어쨌든 이 ICC 넘버는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 꼭 읽어보시고 암기할 수 있으시면 암기해도 좋고요. 가장 좋은 암기법은 연모제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암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그 연결된 그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연모제 표기에, 예, 방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H회사에 CO-77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호유의 쿠퍼 오렌지 7-7. 자, 여기 보시면 7-7은 뭐냐면 앞자리가 채도, 뒷자리는 명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채도도 7번이고 명도도 7번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중간에서 조금 진한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렌지색이 좀 진하다. 만약에 9.5, CO, 10, 10이면 좀 옅은 구릿빛 오렌지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 넘버링이 단종이 됐고 좀 더 쉽게 이렇게 표기법이 바뀐 걸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연모제를 또 다른 회사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약간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 보시면 7R이라는 게 있죠. 명도 7번의 레드예요. 근데 또 어떤 회사에서는 앞에 영문을 먼저 표기하고 뒤에 명도를 표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5-7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렌지 명도 7번이라는 뜻이에요. 위아래 좀 비슷하죠. 명도 7번의 오렌지 계열죠. 회사마다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이렇게 안 하죠. 만약에 뭐 명도는 7번이다 그러면은 앞에다가 다른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루센트 로제 또는 에크로 베이지, 뭐 사파이어 바이올렛, 그래서 SV-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영문을 더 많이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도를 따로 표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채도와 명도와 그리고 반사빛을 영문으로 표현할 정도. 좀 단순해진 것 같지만 그만큼 영문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종류가 더 많아진 것 같고 또 헤어 디자이너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다시라는 표현이 돼 있죠. 7-4.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웰라를 처음 배웠을 때 7-4, 9-4, 11-4 뭐 이렇게 많이 이제 표기가 돼 있어서 배웠는데 뭐 7.4, 7-4를 뭐 7.4 이렇게 뭐 부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명도 7번에 ICC 넘버 4번, 그러니까 구릿빛 색상이겠죠. 그래서 명도 7번에 구릿빛. 여기 보시면 이 약들 제가 설명한 게 다 명도 7번에 레드나 또는 오렌지 계열의 색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숫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점하고 숫자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7.43 명도 7의 구릿빛 오렌지 또는 오렌지 레드 또는 골드 오렌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표기법은 다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거는 여러 가지 회사의 약을 많이 써봐야 더 외우기도 쉽고 이해가 더 쉽다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8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이제 연모제 명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 초급자분들 또는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께 또 도움이 되어 있는 내용 같아서 제가 이걸 한번 영상으로 계속 연결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3번 명도가 다양한 이유. 그래서 명도가 다양한 이유는 연모제는 명도가 높을수록 탈색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동양인 또는 흑발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색상만 입혀서는 색상이 눈에 띄지 않는다. 때문에 탈색을 통해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출시된 연모제 중에는 명도가 1에서 13번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데 각 명도마다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역할이 있다. 평균적으로 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제가 이때 이 책을 만들 때 탈색을 해야 색이 예쁘게 나온다는 그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탈색을 안 해도 염색이 예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사빛이나 채도가 눈에 띄게 잘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표백, 일단 밝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반사빛도 잘 안 보이는 거고 어둡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탈색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때는 모발이 얇아도 탈색을 일단 해야 색이 예쁘게 나온다라는 저만의 굉장히 고정관념이 심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좀 과하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연모제만 써도 눈에 충분히 표현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명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오늘 한번 이제 예전부터 설명을 좀 틈틈이 했던 것 같은데 제 채널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연모제 명도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있어요. 이 5번까지 언제 많이 쓰시는지 다 아시죠? 네. 만약에 반사빛이 N이다 그러면 4N, 3N, 5N, 2N, 1N 1N과 2N은 사실상 블랙이고요.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1N, 2N으로 출시되는 약들이 블루블랙이나 블랙이 대부분이고요. 검정색과 그리고 새치 커버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3번과 4번은 검정색까지는 아닌데 새치 커버가 되는 흑갈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으로 염색을 하면 우리 자연 모발색과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물이 빠져도 밝아지지 않는 그 명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과 4번으로 염색을 하면 나중에는 색이 별로 밝아지지 않고 그냥 우리 동양인들 자연 명도까지만 살짝 밝아지지 별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연 흑갈색이라고 이제 많이들 하는데요. 이 흑갈색이지만 그렇다고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은 그 넘버예요. 색치도 가려지고 또 톤다운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연모제이고, 그렇지만 나중에 물이 빠지면서 갈색으로 또 바뀝니다. 되게 묘한 연모제죠. 그래서 톤다운과 색치 커버가 모두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7번 있죠. 7번, 또 6번 또는 8번, 6.5번, 7.5번까지는 명도 유지 또는 저톤업, 그러니까 약간만 어둡게 하는 거예요. 많이 어둡게 하지 않는 거고 살짝만 어둡게 한다. 그래서 염색이 밝거나 탈색이 한 번 정도 돼 있는 사람한테 7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두워지는데 진짜로 어두워지진 않고 채도가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 정도, 선명하고 그리고 어둡지는 않은데 어두운, 그렇지만 색은 잘 보이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톤온톤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돼 있는데 여기 톤업이라고 돼 있죠. 톤업이 되는 명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톤업이 되는 명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8번에서 13번까지도 저명도가 있고 고명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번부터는 좀 명도가 많이 밝게 되는 색상이고요. 11번은 모발이 굵은 모발이 아니라면 색이 좀 빨리 밝아지는 거고요. 13번부터는 모발이 좀 굵어도 어느 정도 밝아지는 효과를 보고, 명도 9번, 10번은 모발이 얇은 사람들은 쉽게 밝아지지만은 모발이 굵고 멜라닌 진한 사람은 쉽게 안 밝아져요. 오히려 뭐 5번, 6번으로 염색한 것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발이 굵고 멜라닌이 많으면 절대로 9번, 10번으로 또 8번으로 절대 톤업이 안 됩니다. 산화제를 많이 넣고 산화제를 9%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밝게 안 됩니다. 이럴 때는 13번, 최소 12번 정도를 사용을 하고 산화제 용량을 조금 높으셔야 되고, 좀 반사빛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조정색 연모제를 좀 혼합해서 시술하셔야 돼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명도 1번은 검정색, 명도 2에서 5번은 새치 커버, 명도 4에서 6번은 톤다운 및 톤다운 믹스, 명도 7에서 8번은 명도 유지 및 저톤업, 그리고 명도 9번에서 13번은 톤업, 명도 13번 이상은 리프트업. 그러니까 탈색약보다는 약한데 염색약보다는 강한, 그래서 00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0번, 14번, 그리고 클리어, LT 이런 색들을 리프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명도가 낮을수록 알카리가 낮아 탈색력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산화제를 혼합해 탈색력을 높아질 수 있으나 낮은 명도의 연모제를 사용 용도 특성상 굳이 높은 탈색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반대로 명도가 높을수록 알카리가 높아 탈색력이 높다. 하지만 일제 알카리만으로는 탈색력가 한계가 있어 농도가 높은 산화제를 사용하거나 비율을 높여서 탈색력의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다. 근데 9%를 사용해 말아야 돼 그러는데 제가
책 만들 당시에는 9%를 탈색약에 사용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9%도 탈색약에 사용을 해도 되는데 화상이 나거나 또 얼마 전에 유명한 DJ 분처럼 모발이 끊어지거나 하면 이제 소송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제는 되도록이면 6% 이상 안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했다 해서 안전하게 잘 쓰면 다행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18페이지까지고요. 기본적인 이론편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저는 이제 연모제의 모든 것이라는 염색 이론편을 계속 설명을 할 건데요. 아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들어보면 또 제 추억담도 좀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겪으면서 염색약을 알았던 과정도 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도움이 안 되진 않으실 거예요. 한 번씩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